밤에 달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떨쳐내고 싶은 불안과 우울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 일어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싫어서 다시 잠들려고 발버둥 치다가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돼서 끌려가듯이 시작하는 하루. 그러다가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오면 집에 있는데도 화장실 갈 힘도 없고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몇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심리학 전공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불안과 우울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심리치료사로 일을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내담자분들이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게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울과 불안의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울과 불안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생각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각은 신경 전달 물질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겠죠?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정신력을 배척하고 무조건 약 먹지 말아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약 먹을 수 있죠.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과 불안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내담자분들 중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나 드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당장 너무 힘들어서 증상을 낮추는 거 그거에는 도움이 확실히 돼요. 잘 맞는 약을 만나기만 하면요. 근데 그게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재발의 가능성 없이 완전히 치료가 되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지의 문제다. 우울과 불안으로 치료나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거나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과 제가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리 상담에 오시는 분들조차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대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 불안할 상황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안해? 그만 좀 해. 라고 나를 다그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의식적인 생각이나 사회적 시선도 바꿔야 될 거고 내 무의식에 있는 신념도 바뀌어야 우울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불안하고 우울한 거 원래 인간이 그런 거야. 당연한 감정이야. 이것도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우울과 불안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게 있잖아요. 겪어보면 알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로 나눠요. 단순 우울과 복합 우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 마땅히 느낄 만한 우울을 단순 우울이라고 하고요.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일 플러스 과거의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합쳐져서 현실적인 우울은 10인데 100의 우울을 느껴. 그러면 그걸 복합 우울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죠. 현실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 현실적 불안은 내가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불안이라면 신경증적 불안은 현실적 문제와 상관없이 혹은 현실적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견디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앞에 세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 우울과 불안은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울과 불안은 그 자체가 문제여서 빨리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신호. 지금 나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화재 경보가 막 따르릉 울리잖아요.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경보를 꺼버리면 되나요? 소리는 안 들리겠죠. 꺼버리면. 근데 어딘가 불이 났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불을 끄는 게 맞아요? 아니면 경보를 끄는 게 맞아요? 불을 꺼야죠. 어떤 불이 났을 때 우리에게 우울과 불안이라는 알람이 울리게 되는지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여러분은 마음이 쉴 곳이 있나요? 우리의 몸은 집에 와서 푹신한 침대에 있으면 쉬지만 마음은 내가
내가 기댈 사람이 있어야 쉬어요. 기댄다고 해서 꼭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줘도 나를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마음은 쉴 수가 있거든요. 따뜻한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아주는 사람. 이거는 실제로 내 인간관계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 내면에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와 잘 맺은 애착이 평생을 간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충분한 사랑을 어릴 적에 받았다면 지금은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함을 주었던 부모님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 쉴 곳이 되어주거든요. 이런 관계나 관계의 경험이 없다면 인생이 디딜 곳이 없는 살얼음판처럼 느껴져요. 매일 매 순간 내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이 되죠. 그러면 불안하죠. 당연히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얼음판을 딛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울하죠. 그렇게 경계하는데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에너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관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게 보이지만 차가움과 거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받아들여주는 관계를 현실에서 당장 찾기 어렵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해요. 한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와 훈련을 하신 분들이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우울과 불안을 일으키는 두 번째 문제,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입니다. 우울과 불안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 자신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나 자신을 쓰는 거죠.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가 그거를 잘해야, 자기 착취를 더 잘해야, 더 잘 짜내야 더 성공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 내 자신을 대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내면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것도 이룰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는 들겠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남들 보기에 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 자신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걸 모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마케팅이나 기획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면서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황장애를 겪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목표를 위해 나 자신을 수단화하는 거, 당장 성과가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니까요.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왜 꼭 그렇게 목표 달성을 해야 되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스스로를 도구화하고 불안에 잠식될 만큼 꼭 그렇게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 성공하지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두려울까? 답은 보통 이런 건데,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면 더 문제죠. 성공과 목표 달성 외에 다른 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자기 착취의 관계를 바꿔서 불안과 우울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몸과의 관계예요. 내 몸. 우울과 불안은 몸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을 나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면 막 몸을 탓해요. 사람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피곤하다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막 일을 하는 거,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해달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을 빼려고 막 극단적으로 노력하는 거, 몸은 흥분과 안정을 적절히 취해야 하는데
안정을 취하지 않고 계속 흥분 상태로 몰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몸의 균형을 깨뜨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몸을 느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내 몸이 뭘 느끼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몸이 편안한지, 조금 긴장돼 있는지, 몸 어디엔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잘 느껴보시면 좋고요. 몸이 잘 쉴 수 있게 밤에 핸드폰 보지 말고 숙면 잘 취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산책하면서 몸을 느끼고 돌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혀가 좋아하고 도파민 분비되는 그런 음식 말고 진짜 내 몸이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잘 느끼면서 살기, 몸을 잘 돌봐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자연을 잘 누리고 자연에서의 시간을 잘 보낼 때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너무 많아요. 자연 속에 있는 게 인간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연을 좋아하나요? 저는 바다도 좋지만 산에서 느끼는 그 뭐죠? 뭐 피톤치드, 청량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누리는 게 인간에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좋아하는 자연에 가서 그 에너지를 받는 거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불안과 우울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불안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휴학하고 인턴할 때 이야기인데, 컴퓨터 가지고 카페에서 무슨 작업하려고 앉아있으면 왠지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누가 뒤통수를 막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장이 갑자기 두근대기 시작하고 뭔가 불편한 그 불안감이라는 게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뭘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일을 못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시기 조금 전에는 유학 준비를 하려고 신림의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으로 출퇴근하던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지하철 타려고 역에 들어가면 들어오는 지하철 앞에 스르르 그냥 들어가서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해도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고, 이 삶이라는 걸 왜 지속해야 하지? 무슨 이유로? 라는 질문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 심리치료 막 받으면서 좋아졌을 때의 느낌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게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나무가 저렇게 초록색이었나? 길가에 지나다니던 아이들, 항상 보던 풍경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막 까르륵거리는 그 목소리 같은 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좋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존재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 지금도 불안할 땐 불안하고 우울할 땐 우울하지만 그 시간도 아주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30일 중에 29일이 우울하고 불안했다면 지금은 뭐 하루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소소한 것들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대단한 무슨 사람이 되지 않아도 매일 상담하면서 내담자분들의 힘든 내면의 풍경을 함께 앉아서 바라봐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보람이 있고, 집에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글 쓰는 시간도 좋고, 날씨만 좋아도 행복하고, 아내랑 같이 가끔 밤 10시에 소소한 일탈로 곱창 먹으러 가는 그 느낌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의 상태라는 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변했고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도 정말 많이 변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꼭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솔직히 제 아내를 만난 것도 큰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회피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6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 3년 차거든요. 2016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하고 또 결혼해 살고 있으니까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애교를 어떻게 숨기고 살았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굉장히 진지하고 멋있는 척하는 사람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아내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지 않고 그냥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내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아내와 가지게 된 거, 이거 굉장히 큰 치유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원해도 된다.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원해도 된다. 심리치료를 한창 받으면서 머릿속에 그냥 툭 떠올랐던 문구예요.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화난다고 화를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슬프다고 아무 데서나 울기도 힘들고요. 근데 그럴 때 너 화내면 안 돼. 네가 애야? 왜 이런 일에 화내가 아니고 나 자신에게 화나는구나, 화나겠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는 어려워.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 두 가지는 너무 다른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멋있어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 진짜 감정과 욕구를 다 누르고 있어 보이는 사람 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지는
느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착취했던 그 마음이 내려놔지니까 그제야 좀 숨을 쉬면서 사람처럼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꼭 숨 잘 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저와 당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